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개장되면서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플러스 0.84% 상승으로 출발을 했으나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닥도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말았죠. 자, 이렇게 오늘 한국 증시가 하락 전환이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의 헝다그룹이 어제까지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17%대 급등이 나왔던 중국의 헝다그룹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 9월 29일은 중국의 헝다그룹이 2차 채권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558억 원을 납입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입금을 안 할 경우에는 다음 주 한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한국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도 하락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기관 투자자의 윈도우 드레싱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4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큰 상승이 이어졌고 종가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바로 중국인민은행의 경기 부양책이 있었죠. 자, 매주 목요일은 미국 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됩니다. 실업급여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만 6천 명이 증가한 35만 1,000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 예상치가 32만 명이었는데 실업급여 청구자 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제지표와 다르게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더 좋게 나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다우는 시작부터서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재 뉴스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인민은행에서 20조 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스닥 분봉을 보시면은 장 막판에 상승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반납한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장 막판에 나스닥을 보고 있었는데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종목이 장 막판 1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빠져버리더군요. 자, 어제는 여러분 노바백스라는 백신 관련주가 나스닥에서 이렇게 무려 10.90% 급등이 나왔습니다. 노바백스가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노바백스 백신의 긴급 사용 신청을 접수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10%대 급등이 나왔어요. 참, 그런데 미국도 웃기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라 신청을 했다고 고작 그런 뉴스 때문에 이렇게 10%가 오른다는 게 정말 웃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국내에 노바백스 관련주가 있습니다.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자,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과 5일 전 영상, 6일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보호예수 물량이 394만 주다. 그 중에서 94만 주가 어제 출하했고 앞으로 300만 주가 보호예수 물량이 남아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저 영상을 보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주를 치신 분들이 있나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주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약 500주 정도 대주가 가능했고, 개인 투자자는 선착순 10명만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패턴, 제가 딱 말한 대로 위에서 공매도로 찍어 누르는 모습 오늘 관찰해 보셨나요? 이렇게 28,000원을 돌파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그냥 고점에서 찍어 누르면서 주가가 하락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고점에서 찍어 누르는 걸 보자마자 대주를 때렸습니다. 근데 저보다 손 빠르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려니까 대주 가능한 수량이 부족해서 저는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치기를 실패했어요. 이거 여러분 어제 저 영상을 보시고 대주를 때렸다라면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고점에서 6% 가까이 그냥 쉴 새 없이 빼버리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의 보유예수 물량이 출하되고 말았죠. 보유예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모하는 사모펀드와 투신이 보통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에서는 SK케미칼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SK케미칼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투신과 사모하는 사모펀드의 매도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서 오늘 공매도가 45,000주가 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찍어 누르는 걸 진짜 오늘 보셨어야 돼요. 제가 스크린샷을 찍고 있는 그 동안에 다른 분들이 대주를 쳐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스크린샷을 찍었지만 오늘은 스크린샷을 찍을 여를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영상을 꼭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찍어 누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주 치셨으면 정말 개꿀장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보세요. 상승 종목이 1000종목이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600종목이에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개장되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완전히 바뀝니다. 순식간에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한 종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오늘 그냥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 아무거나 대주를 때렸어도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어제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대주를 치고 싶어도 물량이 별로 안 남아서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3천만 원을 전부 다 대주를 치려고 하면은 절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당 700만 원으로 5개로 나눠서 하시면은 대부분 체결이 돼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엔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다? 자, 시작하자마자 공매도가 되는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거기다 셀트리온이 시작부터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의 하루 확진자가 2,434명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역시 아침에 6%대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아침에 대주를 쳤으면 시작부터 4% 먹었습니다. 이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대주 가능한 수량이 500주에서 300주였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전부 다 넣어버리면은 본인 물량이 절대로 체결이 안 돼요. 근데 700만 원이라도 먹어보자 하고 700을 딱 때렸잖아요. 그럼 본인 거 대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정말 숨도 못 쉬겠더군요. 너무 많은 종목이 순식간에 빠지니까 빨리 보이자마자 때려야 되겠다 해서 700만 원씩 나눠가지고 다다다다닥 다 들어갔고, 마지막에는 대주 매수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메뉴창에 있는 대주라는 단어를 보고 오늘 대주전자라는 종목을 잠깐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한 1,500만 원어치 샀다가 여기 위에서 팔고 나왔죠. 대주라는 단어 보자마자 아 이건 신께서 나에게 지금 다잉 메시지를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VI 구간이 딱 보이면은 분명히 98,000원을 찍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주전자는 상방 VI를 찍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천재님 조금만 참으시지 VI까지 찍었는데 아깝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잘 보세요. 제가 매도했던 시간이 11시 41분이고 VI를 찍은 시간이 12시 7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한 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제가 팔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 그 뒤로 20분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근데 이 20분이 언제입니까? 11시부터서 12시 사이. 투심이 가장 안 좋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대주전자가 오늘 때려 죽어도 상한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그냥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방 VI 찍자마자 바로 이렇게 쭉 빠져버리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주전자 재료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 보고 상한가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자,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통해서 위즈코프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매일 들어와도 주가는 연일 하락한다. 요즘에는 프로그램 매수 보여주고 다른 창구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다고 상한가 안 간다. 매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대주전자 재료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고, 공매도의 그 스멜, 냄새가 느껴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 이상 쳐다보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루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라서 계란찜처럼 찜찜해서 빨리 매도를 했어요. 자, 어제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관련 루머 뉴스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이렇게 18.06%까지 상승을 시켜놨다가 종가는 3%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최소 마이너스 15% 이상의 손실을 보신 거죠. 자, 어제는 여러분 시간의 단일가에서 KEC가 상한가를 간 이유가 참 웃겼습니다. 단독 삼성전자와 테슬라 손을 잡는다. 자, 제가 여러분 작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단독 뉴스는 가짜다. 여러분들 절대 단독 뉴스는 믿지 마세요. 단독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관계자라고 밝히고 그 관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주가 띄우기용 기사 같은 경우에는 돈만 주면은 가능합니다. 20-30만원만 줘도 저런 기사는 써주는 업체가 상당히 많으며, 저런 기사를 띄우는 가장 큰 이유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사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순간 광고료를 어마어마하게 땡길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가짜 뉴스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면 참 황당하죠.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수주를 맡겼다.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뭐 이런 기사인데, 이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위탁 생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지 안 한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황,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기사는 말이죠, 7개월 전에도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7개월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올해 1월 25일이었죠.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칩을 만든다. 분명히 1월 25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은 저 기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 갈 때 어떤 가짜뉴스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 인텔과 손을 잡는다. 이 기사도 여러분 정말 웃기죠. 삼성전자하고 인텔과는 절대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텔은 TSMC라던가 삼성전자에 수주를 맡기지 않고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9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저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무려 96,800원까지 올랐고, 테슬라 기사가 나왔을 때는 무려 장중에 3% 이상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왔던 텔레칩스 역시 테슬라와 삼성이 손을 잡는다, 이 뉴스 때문에 아침부터 18.67%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칩스로 600만원 이상 손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테슬라 뉴스 띄운 다음에 종가는 13%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서 일주일 동안 20% 이상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단타의 제왕 투신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가지고 놀았거든요. 상한가는 아니지만 13% 가까이 급등시켜놓고 이거 진짜 사실인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팔고 먹튀하고. 이번에도 뭐 똑같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뉴스가 사실이면은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테슬라 관련 또 다른 루머 뉴스가 있었죠. LNF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때문에 5조 원의 규모의 수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무슨 테슬라한테 5조 원 가량의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지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뭐 증권사 연구원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LNF를 대량으로 매수를 했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먹튀를 했고 개인 투자자가 오늘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주가는 19.67%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LNF 역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공매도가 발생되면서 LNF의 주가는 19.67%로 마감이 되었지만 여러분, LNF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인가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매년 적자에다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에다가 올해 6월 달에 잠깐 영업이익 생기고 뭐 아무것도 없는 회사인데 이 기업이 지금 5조 원의 수주를 받아서 역대급 실적을 자랑할까요? 저는 얼마 전에 20만 원 이상 급등이 나왔던 에코프로 HN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주가가 이렇게 21만 원까지 찍자마자 급락이 나오면서 단 일주일 만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를 찍어버린 이 종목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 20만 원 근처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빼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가진 못하고 19만 8,800원까지 찍고 좀 빠지더군요. 물론 LNF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이 매매하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한국 증시가 계속 내리는 종목이 많고 장이 안 좋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저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2의 에코프로 HN처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다가 일주일 만에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마이너스 50%를 찍어버리면은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데 플러스 100%의 상승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진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조기 종료되었다는 뉴스 때문에 장중에 보시면은 21%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종가가 플러스 3.03%죠. 저는 여러분 위드 코다리 19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LCC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실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노 재팬 운동으로 인해서 2019년도 코다리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전부터서 에어부산은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할 수 있는 구간 중에서 일본 노선이 반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거의 2년 이상 단교 중이기 때문에 여행 비자와 비즈니스 비자, 유학 비자 등이 현재는 발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 운행을 못하고 또 중국 노선은 가시는 분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LCC 항공을 타고 동남아를 갈 것인가? 일단 동남아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안 받는 국가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 개방된 국가들 역시 아주 위험한 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라서 지금 맞은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물론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기 때문에 LCC 항공주라던가 여행주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시각이 7시인데 확진자가 2,300명입니다. 어제보다 468명이 많죠. 그렇다면은 내일은 말이죠. 확진자가 최소 2,600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3,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언제 주식이 급락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여행사라던가 혹은 호텔 신라 같은 주식들은 공매도마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섣불리 따라가기가 힘들죠. 우리는 지난번에 백신 여건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이 나왔던 하나 투어가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급락이 나왔던 거를 불과 한 달 전에 겪었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월 달력을 보세요. 대체율이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또 확진자가 폭증하겠죠. 물론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빗장을 풀겠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여행주라던가 혹은 카지노 관련주마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이런 주식들이 따라갈 틈도 잘 안 주며 순간적으로 잠깐만 반짝 상승했다가 바로 빼는 경향이 심해서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7.90%나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 상승분을 오늘 전부 다 빼버리고 말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플러스 3%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 고점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8%의 손실을 본 거죠. 이게 여러분 순간적으로 갑자기 상방 VI를 걸자마자 하방 VI로 넘어가면서 익절할 구간을 안 줘요. 거기다 아시아나 IDT라던가 LCC 관련주는 호가창이 너무 얇아서 큰 물량을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체결 시간을 잘 보세요. 여기가 1시 59분이고 여기가 1시 51분입니다. 거의 10분 동안 거래되는 거래 내역이 거의 없으며 위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비싸게 팔고 싶어도 비싸게 사주는 사람은 없고 밑에서 받아먹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는 거하고 실제로 매매하는 거는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잡아서 이런 데서 팔았을 확률은 적습니다. 왜냐면 이거 VI 찍자마자 바로 하방 VI 찍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가져왔어.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다음날에 잠깐 상승하다가 이게 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데서 익절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추석 전에 팔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헝다그룹 이슈도 있고 안 좋은 뉴스가 많은데 추석을 견디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추석이 다가오자 이렇게 조 단위로 매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또 한 번 1.33% 상승이 나왔으며 웨스턴 디지털이라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는 이렇게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사는 종목 위주로 돌아가면서 지수만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혹은 보합으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코스피 시가총액 22 종목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혀 안 사는 네이버라던가 혹은 LG화학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 위주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고작 마이너스 0.07%밖에 하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어때요? 정반대였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이버를 사니까 오히려 네이버를 빼버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을 파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셀트리온을 사고 오늘은 다시 매도했고 이렇게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사지만 그 다음날 다 팔아버리는 전략을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코다리 19 진단키트 뉴스를 내면서 장중에 5% 가까이 상승을 시켰지만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 이상을 오늘 전부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훨씬 더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제 플러스 4.08%까지 상승을 시켰으나 종가는 1.78%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은 무려 3.84%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쇼박스는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으며 장중에는 초록뱀 미디어 역시 오징어 게임 관련주다 이러한 뉴스를 퍼뜨리면서 장중에 5.71%가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그냥 빵프로로 마감이 되었어요. 어제 여러분 백신 MOU 관련주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1등, 2등주도 잘 안 가는 시대다. 거래량도 너무 없고 거래 대금도 너무 적기 때문에 1등, 2등만 잠깐 상한가 근처까지 보내거나 상한가를 한 종목 정도는 보낸다. 그런데 1등이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2등과 3등, 4등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팜젠사이언스 백신 MOU 관련주죠. 어제 1등주였습니다. 자, 오늘 플러스 16.48%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플러스 4.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3등, 4등주인 아이진이라던가 진원생명과학은 볼 것도 없죠.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진원생명과학 역시 마이너스 1.4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도 어제 백신 MOU 관련주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게 여러분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지금 1등, 2등만 오르고 있는데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말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전부 다 먹튀를 하고 날라버렸고 기관은 단타의 제왕 투신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투신이 들어온 걸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시간에서 매도를 합니다. 자, 쇼박스의 시간의 단일가는 마이너스 2.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장 막판에는 이렇게 20만 주를 누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장막판에 나온 매도는 아마 유럽 증시가 개장되면서 이렇게 파랗게 물든 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낮아져서 던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주를 매매하시려면은 꼭 1등만 매매를 하세요. 2등 주인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60만 주가량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막판에 투신이 들어오면서 한 40만 주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다고 해서 야, 얘 이거 종가 상이다. 어종상. 종가는 어차피 상한가야. 하면서 절대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어제 급등이 나왔거나 장중에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급락이 나오는 신호가 보통 금요일 3시 전 이후 이때 급락이 많이 나옵니다. 금요일날 신풍제약이 장막판 5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금요일날 오후장에는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였는데 장막판 한 2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14.72%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한국파마가 딱히 급락이 나온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딱히 급등이 나온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의 변동을 한번 보시면은 9월 9일날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14일 동안 올랐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는 건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완전히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른 포지션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주 매매만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종목이 하락을 할까,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랐다가 내릴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잠깐 지난 고점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그냥 훅 빼버렸습니다. 고점에서 잘 매수를 했다라면은 오늘 플러스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죠.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장 초반에 2% 가까이 상승했다가 종가는 그냥 마이너스 0.1% 하락 마감. 자,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중공업과 조선주, 철강주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헝다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 가능한 수량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주를 치고 싶어도 못 친다는 그런 종목들은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같은 화제의 중심 속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저렇게 잠깐 이슈로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대주 가능한 수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마이너스 7% 이상 하락이 나왔었죠.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이런 데서 잘만 대주를 쳤어도 1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특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산인프라코어 이거는 상한가 차트입니다. 상한가 차트.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반토막이 이상이 났는데 19,350원짜리가 지금 9,000원이 됐으니까 얘는 대주를 잘 쳤으면은 50% 이상의 수익이 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주 가능한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수익은 절대로 안 나지만 하루에 급락이 10% 이상 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어제 SBS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제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60일 제한이 아니라 90일로 대주 거래의 기간을 연장해주며 만기일 역시 연장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거는 11월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매도로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도 막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은 두세 달 이상 이렇게 빼는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많거든요. NC소프트를 만약에 공매도로 장기 투자를 했어봐요. 그러면은 올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52%.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장기 투자를 해봤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예, 1,500만 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헝다그룹 이슈라던가 혹은 FOMC 회의라던가 이런 악재 뉴스가 막 나올 때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브라보! 와, 내일 진짜 끝내주겠네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생각 때문에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안 하는 거를 반대로 역용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요일날 공매도를 쳐놓고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하는 아주 상큼한 기분도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네이버 뉴스를 진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뉴스를 띄운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빼버릴까? 이게 여러분 9월 29일까지는 분명히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한국 증시든 세계 증시든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꼭 해두셔야 돼요. 현금을 확보하던가 아니면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던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두셔야지 지금 그냥 주가가 막 내린다고 와 이거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 했는데 9월 29일 날 또 한번 폭락이 나오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냥 주식 물타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주가가 끊임없이 빠지는데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는 경우가 지금은 허다하죠. 특히 소형주들은 절대 반등이 안 나옵니다.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테마주입니까? 바이러스 테마주. 한국의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을 때 이렇게 13,450원을 찍었지만 지금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7,000원대. 근데 이 반토막이 나는 동안 반등다운 반등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죠. 하지만 지금 확진자가 2,400명을 돌파했고 이제는 확진자가 2,500명이 넘어도 알서포트라던가 코다리19 바이러스 테마주들은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꼭 손절이 빨라야 됩니다. 언젠간 다시 한번 테마가 온다. 이렇게 하고 존버하다가는 그냥 손실금만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헝다그룹은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헝다그룹은 위안화 채권 이자는 납입했다고 했지만 달러 채권 이자는 아직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30일 뒤에는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금 헝다그룹 피해주로 불리는 철강주라던가 혹은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0일 뒤에 또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의 확진자가 2,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추석 이후 검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확진자는 최대 3,0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개천절을 비롯한 대체율이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확진자 폭증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메로나님 5,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